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내전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친명 또는 비명, 반명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나서서 이제 색출한다. 반동분자를 색출한다. 무슨 홍위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겉으로는 단합, 당의 단합을 외치면서도 이 반명 의원들에 대한 공격, 이 부분을 좀 즐기는 듯한, 지켜보는 듯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에서 합동연설회를 했고 내일은 서울 경기에서 합동연설회를 합니다. 그 다음 3일에는 마지막 이제 방송 토론회를 갖고 4일부터는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반란 사태, 민주당의 내전 상태, 이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느냐, 여당은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느냐, 이게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이 사태도 있는데다가 이 구도 싸움에서 이미 모든 게 결판이 나버리고 새로운 내용들, 새로운 이 역동적인 이런 경쟁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또 좀 수준 낮은 이런 행태들을 보여주면서 당원들의 관심마저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잠시 전에 발표가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민주당의 내전, 여기에 따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재명이 어제도 겉으로는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대변인을 시켜서 당의 단합에 방해가 된다.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 지금 개딸들이 하고 있는 저 살생부라든지 김남국을 비롯해서 몇몇이 나서서 아예 대놓고 지금 비명, 반명계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노리고 거래를 하고 있다. 또는 조직적으로 이번에 반란표를 던졌다. 이러고 있습니다. 반명 쪽에서는 그렇다면 다음 체포동의안이 올 때는 100명의 반란표가 생길 것이다. 반란표가 1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이재명의 계산은 앞으로 계속 기소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올 텐데 여기에서 단합만 외치면서 반명을 끌어안기에는 반명의 태도가 너무나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개딸들의 그 분노도 풀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갈림길에 선 겁니다. 반명을 제압하지 못하면 앞으로 자기가 재판정에 나가야 한다. 구속될 수도 있다. 라는 걸 각오를 하고 일정 부분 반명의 저 기세를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단합으로 봉합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할 겁니다. 어차피 긴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명으로서도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입니다. 이 민주당의 지금 내전 상태를 보면서 조금도 명분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 탄압이다. 이게 전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를 않으니까 이 당의 내분이라든지 갈등이 일어나면 언제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속살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정치적 계산, 정치적 욕망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역시 이재명이 처해 있는 그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는 막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이재명 민주당의 내전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어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잠시 전에 발표가 된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25일에서 27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라고 밝힌 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기현 1위 47.1%입니다. 안철수 22.6%입니다. 안철수와 김기현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김기현은 50%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람 16.4, 황교안 9.9입니다. 황교안이 주춤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지 후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 3%에 불과합니다.
이제 뭐 모두 지지 후보를 거의 결정하는 단계다. 지지율도 거의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층. 여기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김기현 56.8입니다. 안철수 21, 황교안 11.2, 천하람 7.1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 여기와 국민의힘 지지층, 이 사이 어디엔가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김기현이 과반 득표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60%라고 하는 압도적 득표가 가능할 것이냐. 이게 지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는 계속 지지율이 내리고 있고 천하람의 지지율이 안철수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이 질문. 당대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기현 59.2, 당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안철수 20%, 안철수는 더 낮아집니다. 천하람 9, 황교안 8.1입니다. 어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은 나경원의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 아니라 뭐 보수층에서 역시 나경원의 인기는 굉장히 높죠. 나경원과의 연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저 내전 상태를 보고 있자면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뭐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 김기현은 이걸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안철수와 천하람은 당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뭐 도덕성이 중요하다. 이제 김기현의 땅 문제를 은근히 까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이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김기현으로 지지를 몰아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방송 인터뷰를 해서 황교안과 김기현의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선 투표에 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고 황교안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관심마저도 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일단 출마한 후보들의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고 하죠. 이번은 구도 싸움이 70%를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친윤이냐 비윤 반윤이냐,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비판적이냐, 이 싸움에서 김기현이 전당대회 초반부터 대세를 장악을 했고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은 거기에서부터 밀렸다. 이 구도를 뒤집어 엎을 어떤 요인도 발생을 하지 않았다. 김기현이 그 땅 논란 이걸로 네거티브죠. 이걸로 이제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안철수, 황교안 등이 그 부분이 먹혀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맞서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이 국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국면에서 국민들은, 특히 책임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사법 정책, 그걸 위해서 당정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경원 사태가 있었고 안철수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유승민, 이준석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책임 당원들은 이런 요구가 더 거셌다라고 하는 게 김기현으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경원이 출마를 했더라면 지금 여권에서 가장 선거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는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가 만약 이 전당대회에 뛰어들었다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흘러갔겠느냐. 그러니까 흥행이나 또 쟁점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네거티브 위주로 흘러갔겠느냐. 판을 뒤흔드는 정말 선거 프로들의 그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다. 나경원은 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경원의 착각이었고 나경원의 실수죠.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대정신 전당대회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을 누가 잘 맞출 수 있느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선점하느냐, 이 싸움에서 안철수가 밀렸다. 그 구도 싸움에서 밀리면서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안철수의 정치력이 역시
부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경원과 홍준표였다면 판을 뒤집는 이런 격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경원은 실수를 했고 뭐 예를 든 것입니다. 홍준표는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막판에 이제 책임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재명의 저 민주당 내전 상태, 저걸 보면서 많은 책임 당원들이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것은 여당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제 내일은 가장 이번 전당대회 분위기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갖고 모레는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일부터는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김기현이 50%를 넘어서 60%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여줄 수 있느냐 1차에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저 민주당의 내분 상태,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김기현이 과반 득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란표, 저 반명 의원들에 대해서 개딸들을 동원하고 친명 의원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나선 이유는 이재명이 앞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 내전, 이 사태를 바라보는 지점이 길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선까지는 자기가 무조건 간다.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반명의 저 기세를 어느 정도 꺾지 않으면 이번에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반명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과 회유를 함께 아울러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총선까지 긴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면 집권 여당,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으로서는 결코 불리할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